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는 뭐 이렇게 흥미롭지 않았어요. 좀 가라앉는 느낌이 있었고요. 중국 증시가 일단 뭐 상해 종합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에 좀 위기감 같은 게 퍼져나간 것 같아요. 오늘 좀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 괜찮을 것처럼 보이다가 좀 많이 눌렸고요. 특히 에코프로를 위시로 한 이제 MSCI 8월 그 정기 리밸런싱에 그 지수에 포함되는 편입된 종목들이 발표가 아침에 나오고 나서 뭐 다른 종목들 다 떠나서 이제 에코프로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글쎄요, 어제 일단 오늘 뭘 사고 팔고 이러지 않았고요. 어제 다 그냥 정리를 다 해버렸죠.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 다 정리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절반 정리했고, 오늘 장 초반에 시초가에 던졌으니까, 시초가에 오늘 오히려 오르고 있었죠. 그래서 너무 좋은 흐름에서 세 종목 모두 다 또, 아주 오래 들고 있지도 않았는데, 상당한 또, 나름대로의 성과를 냈습니다. 일단, 성과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오늘 증시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그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였는데,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어제 있었어요. 밤에도 좀 물어보시고 그랬는데, 왜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왜 팔았냐, 왜 팔아야 했냐. 저는 뭐,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나오는 것이 실제로 편입되는 것은 재료가 소멸될 뿐 새로운 기대감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저도 만약에 뭐 낮에 엄청 바빴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그냥 정리를 하는 그런 어떤 선제적인 거였고, 또 그 중에 에코프로가 만약에 지수가 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닐 수도 있었지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에코프로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2차 전지들, 특히 대형주 쪽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포스코홀딩스도 최근에 수급도 안 좋잖아요. 개인만 계속 사고 있고. 그래서 어제 팔았고, 대신에 포스코 DX도 그 지수 편입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뭐 지수 편입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좀 그 MSCI를 그 지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좀 하락할 거라고 봤고요. 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편입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오늘 7%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그런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일단 지수 편입 이슈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DX에서 흘러나온 이제 수급이 어쩌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하방을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 싶은 지점에서 살짝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흐름을 보고 다 던지고, 지금 이제 일단 종목들은 다 던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그 다른 종목을 사지 않고 다 팔고 현금화하고 있는 이유는, 현금으로 들고 있는 이유는요, 반등을 할 때, 상승할 때 가장 핫하게, 가장 뜨겁게 계좌를 채워주고 있는 그 업종이 2차 전지와 반도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도체도 지금 최근에 재미가 없고 2차 전지도 재미가 없고, 그 두 업종이 잘 가지 못하는 시장,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지수가 다 지금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다는 뜻이죠. 물론 바이오랑 로봇이랑 최근에 몇몇 업종이 잘 가고 있지만, 이게 그동안에 계속 장기 투자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또 빠지고, 그래서 업종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제일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며칠 사이에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에코프로도 그랬고, 포스코홀딩스도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그러면 이 정도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또 한 바퀴 숨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조금 이 사이클이 뜨거운 그 기임이 좀 빠질 때까지만 있다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좀 또 꿈틀꿈틀 거릴 때 조금씩 또 매수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실제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작년도 아니고 올해 1월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투자 방법이 왜 자꾸 샀다 팔았다 해요?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놀랍게도 저점에서 제가 저점 매수를 해서 고점 매도를 하는 무슨 대단한 뭐 차티스트나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뭐 대단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기준선을 이탈할 때 그 한 사이클이 돌아요. 그 한 사이클을 이제 도는 것은 뭐 경험으로 알 수도 있고요. 종목마다의 약간씩 다른 특징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조지표로 조금씩 가깝게 힌트를 얻으면서 좀 가까이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이클이 돌아서 좀 빠진 다음에 반등할 때 또 신호를 줘요. 그래서 그렇게 저점에서 뭐 저점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빠진 다음에 사서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팔고 그 업종 내에서 왜냐면 지금 가장 우리 시장에서 핫한 업종은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약간 더 하면은 이제 바이오 정도 그리고 로봇은 조금 최근에 올라왔지만 그래서 저는 가장 핫한 두 업종은 반도체와 2차 전지라고 보고 실제로 그 두 업종을 중심으로 계속 사고 있죠. 그리고 ETF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얘네 둘이 계속 밀어 올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조금 빠지는 구간이고 그러면 이 빠지는 게 하락 전환을 한 건지 그렇지 않죠. 금리 인하라는 뚜렷한 목표가 내년 3월에 잡혀 있는데 지금 8월인데 대략 6개월쯤 전부터 선반영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9월 3분기가 지나가는 시점 정도에는 반등을 하기 시작할 텐데 그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분명히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거예요. 그런데 빠질 때 막 7%씩 하루에 빠지고 5%씩 빠지는 오늘 7% 내일 5%씩 빠지는 그런 사이클에서는 피하자는 거죠. 소나기를 피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맞을 때도 있죠. 내가 빠질 거라고 예상하고 팔았는데 올랐어. 그러면 다른 종목 사면 되잖아요. 종목 많은데 다른 종목 사면 되고요. 또 그 종목도 계속 즐겨찾기를 해놓고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계속 보다가 또 그 다음 사이클에 올라타거나 팔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조바심 느낄 필요도 없고요. 뭐 지나치게 짧게 또 지나치게 장기로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장의 흐름, 시장의 어떤 유동성의 그 변동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에 같이 편승하는 거예요. 올라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좋은 분위기로 가면 나도 좀 사고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좀 팔고 내일 또 안 좋으면 더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그러면 계좌 계속 불어나요. 진짜로. 거기다가 뭐 한샘같이 진짜 뜬금없이 배당을 막 왕창 늘려주고 주당 1,500원을 발표했죠. 좀 너무나 놀라운데 한샘은요. 제가 지금 3분기가 아니죠. 4분기 실적 전망치 실적 기대주에 이름을 올려놓은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좋은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추천을 했지만 저는 안 샀어요. 왜냐면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렇지만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계속 사고 팔고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배당이 하나의 축을 차지하고 있듯이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은 자신 있다는 뜻이거든요. 돈을 잘 벌 자신, 잘 벌었다는 어떤 자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는 거니까. 그리고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은 나에게 재투자할 수 있는 추가 어떤 여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두려움 없이 배당은 진짜 잡아야 할 재료인데 한샘 멋있었어요. 오늘 발표 멋있었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시장에서의 태세 변환 어떤 반동 그 배당금을 크게 주는 그런 어떤 회사의 전환 이런 것들이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고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이제 9월 말까지 들고 있으면 배당을 주는 뭐 포스코홀딩스가 좀 더 빠진다든가 삼성전자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관심을 갖는다든가
뭐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기 배당을 주는 종목들에 지금 8월 중순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또 관심 가질 만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든든한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오늘 정도 시장에서는 좋은 전략이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빠지는데 어제 이걸 싹 팔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 수익을 다 챙겨놓은 상태에서 오늘 추가 매수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뭐 이런 현금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다음 주에 좀 시간에가 빠졌기 때문에 좀 더 빠진다고 보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난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지면 더 좋은 기회, 거기서 더 빠지면 더 좋은 기회 계속 매 눈으로 보고 있다가 탁 반등하는 타이밍에 딱 잡는 거죠. 지금 저랑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이거 여러 번 뭐 벌써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흥미롭지 않나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많이 빠져서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가 아닌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약간 잡았었다가 다시 놨죠. 그러면 다시 잡았다가 다시 놓는 그 구간에 얼마 정도 빠졌었냐면 0.4% 빠졌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부담 없죠. 지금 요 며칠 사이에 10몇 % 수익을 내고 팔았기 때문에 오늘 심지어 더 오른 상태에서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그 정도 그래서 오늘 흐름이 좋았다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고 오늘 장 마감하기 한 40분 전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팔고 나서 더 많이 빠졌죠. 왕창 빠졌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 오늘 같으면은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초반에 좀 더 밀린다면 밀릴 것 같은 지금 분위기인데 아직 이제 주말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추가로 매수를 하거나 또는 뭐 업종이나 종목을 교체해 버리면 되잖아요. 잘 가는 쪽으로. 그러려면 현금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뭐 이래저래 완전히 잘 가는 그런 업종이나 그 내가 믿고 좀 중장기 투자로 이어갈 만한 그런 믿음이 가는 신뢰 가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이 아직 보이지 않아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동시에 빠지면서 그 말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거죠. 이제 그동안에 좀 못 갔던 뭐 리오프닝 같은 지금 중국 이슈 타고 되게 좋은 흐름이 나왔죠. 오늘 조금 빠졌지만 하여간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생각은 다 다르고 뭐 방향도 방법도 다 다르겠지만 저는 또다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을 노려보자.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계절을 비워두고 좀 여유 있게 즐기죠. 뭐 그러면 되죠. 그렇게 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방송 만들어야죠. 코스피가 565종목이 올랐고 326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0.4% 빠졌고 코스피 100이 0.52% 빠졌으니까 대형주도 전체적으로 안 좋았죠. 근데 오른 종목은 조금 올랐다는 뜻이고요. 하락한 종목은 좀 많이 빠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형주들이 좀 많이 빠졌다는 뜻이죠. 코스피는 다시 이제 2600포인트를 내줬기 때문에 약간 그 지지 라인을 좀 이탈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코스닥은 1011종목이 올랐고 484종목이 빠져서 오른 종목이 2배 넘게 많았죠. 근데 지수는 0.1% 올랐고요. 코스닥 150은 0.99, 그러니까 1%가 빠졌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하락한 종목들에는 대형주가 많이 포함됐고 또 많이 빠졌고 상승한 종목들은 중소형주가 많았고 조금 올랐다는 뜻이겠죠.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은 개인만 샀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나의 결정은 외국인 기관들과 함께 한 거다. 그들의 행동 패턴과 같았던 거고 개인들이 매수하는 동안에 나는 팔았기 때문에 좀 반대로 움직였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선물지수도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0.1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따 다시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원달러 환율 0.68% 올랐습니다. 1324원대까지 어느새 올라왔고요. 국제 유가는 1.87% 빠져서 82달러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에 따른 해외 증시 강세로 상승 출발한 이후 미국의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원화 약세폭이 확대됐고 또 부동산 시장 리스크 우려에 따른 중국 증시의 급락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코스닥은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IT 관련주들의 강세로 장중에 상승세를 보였지만 장 막판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확대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팔았어요. 자, 코스닥은 에코프로 등 MSCI 신규 편입 및 중국의 한국행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이런 제목으로 자, 미국의 7월 CPI 발표 이후 미국 물가 하락 지속으로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에코프로 등 MSCI 신규 편입 그리고 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 여행 허용 소식에 중국 소비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상승폭을 키웠다. 그리고 개인 매수세 기반으로 운송장비, 부품 및 정보기기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TM 로봇, 엔비디아 디지털 트윈 개발 소식에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자, 뭐 로봇주는 지금 좀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야, 저 몇 종목들이 진짜 제가 투자하기도 했던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뭐 3배 오른 종목도 있고요. 최근에 한 몇 달 사이에 아주 급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뭐부터 LG화학까지가 쫙 빠진 상황이고 특히 포스코홀딩스가 3.5% 많이 빠졌죠. SK하이닉스 2.7% 많이 빠졌죠. 지금 반도체와 2차전지가 같이 좀 하락을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2.54% 하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10% 이상 쫙 빠져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자, 그렇다고 또 많이 오른 종목도 없어요. 현대모비스가 1.97% 오른 게 오늘 최고 오른 겁니다. 그 특이한 거는 미국에서 포드모터라든가 GM이라든가 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많이 빠졌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자동차들이 또 잘 갔어요. 이것도 특이한 지점인 것 같아요. 코스닥은 자, 빠진 종목들을 보면은 포스코 DX가 7% 정도 제일 많이 빠졌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고, 자, 오른 종목 보면은 펄 어비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 보면은 음식료 업종이 가장 좋았는데 농심이 11% 올랐죠. 영업이익이 12배가 올랐어요. 작년 대비. 이게 좀 곱지 않게 보이죠. 뭐 라면, 뭐 아니면 뭐 다른 식음료 지금 먹는 게 뭐 아시다시피 다들 그 물가를 이제 올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지금 식음료 어디 가서 밥 사 먹으려면 지금 밖에서 뭘 드실 때 요새 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해도 한 10,000원 있어야 돼요. 라면 지금 마트 가서 사 보세요. 그러면은 그 한 봉지가 지금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그런 구간에서 이런 농심, 뭐 라면 뭐 대표 선수잖아요. 이렇게 영업이익 12배나 올리는 그런 이런 거는 좀 저는 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작년에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기저효과 같은 게 좀 있다고는 해도 지나치다. 주가가 11% 올랐지만 나는 농심 음식, 농심 뭐 라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 먹고 싶지 않아지는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런 생각이 지금 막 하루 종일 좀 치밀었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적당히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보고서 나와봐야 알겠지만,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제 생각이 그래요. 자, 그리고 종이 목재 업종이 좀 가장 많이 빠졌어요. 영풍재지가 7.44.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막 묻지마 폭등하던 종목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어요. 영풍재지. 걱정이 되는 마음에 잠깐 저거 좀 볼까요? 누가 최근에 팔고 있는지, 누가 사고 있는지 수급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봐드릴게요. 자, 오늘 개인만 26만 주,
매수 기관이 뭐 9천 주 정도 샀으니까 외국인이 26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오늘 영풍재지에 또 5만 원 코앞에서 5만 원 돌파했다가 빠졌지만 지금 최근 한 며칠 사이에 개인들이 130만 주를 담았습니다. 영풍재지, 이 영풍재지 이렇게 수급 꼬이면 4만 6천 원에서 5만 원 방향으로 갈까요? 4만 원 방향으로 갈까요? 잘 생각하시고 추격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운송장비 부품, 이것도 좀 특이해요. 아까 완성차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잘 가다니 미국에서 완성차들이 되게 안 좋았는데 뭘 뜻하는 걸까? 되게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디커플링이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만, 그래서 제일 많이 오른 MS 오토텍 9.34, 또 디젠스, 아진산업, 세동, 한일단조까지가 5%대 올랐고요. 방송 서비스 업종이 크게 빠졌는데 CJ ENM이 오늘도 6%대 하락을 하면서 62,500원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아주 역사적인 저점 부근까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서 아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좀 많이 빠졌네 하고 사는 것도 오랫동안 그냥 보유하겠다 싶으면 괜찮은데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보되 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이럴 때는 바로 매수를 하지는 말고 조금 지켜보자는 생각이 들어요. 자,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JW 중해제약, 우선주와 중해제약 본주가 3%대 올랐고요. 동아ST 1.86% 올랐습니다. 하락 종목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 12%대 며칠 잘 가더니 크게 빠지네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유유제약 1우 두 종목이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보로노이 15%대, 한스바이오메드 12%대, 아스타 7%대 올랐습니다. 하락 종목은 젠큐릭스 7%대 하락,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시젠이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1,056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의 넷마블과 크래프톤, 코스닥의 아난티, 파라다이스, 파크시스템스가 과열 종목 지정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포스코홀딩스가 오늘도 가장 많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금양까지가 많았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 JYP 엔터테인먼트, 포스코 DX까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롯데 웰푸드가 34%가 넘었고요. JB금융지주, 롯데케미칼, 두산퓨얼셀, 미래에셋증권이 비중이 높았습니다. 코스닥은 TCK, 헬릭스미스, 솔브레인, RFHIC, 원익머티리얼즈 순이었습니다. 에코프로,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한화오션, JYP 엔터테인먼트를 8월 정기 리뷰에서 한국 지수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CJ와 이마트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에코프로가 좋은 흐름이 나왔어야 되지만 장 초반에 그래도 잘 버틴다 했는데, 이게 이런 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도 올라간 거예요. 이 기대감에. 그리고 막상 올라가는 소식이 나오니까 거기서 재료가 소멸된 거죠. 이제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기대감이 나와야 지금 현재 주가에서 더 끌어올릴 텐데, 일단은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가 소멸되는 순간 바로 악재로 돌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뭐 금양이라든가 포스코 DX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다 이제 빠졌고, 한미반도체, 한화오션, JYP 엔터테인먼트 세 종목이 같이 편입이 됐네요. 자, 오늘은 좀 빨리 다른 뉴스들은 전하지 말고요. 그냥 바로 수급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45만 8천 주를 개인들이 샀어요. 67,500원 종가 기준으로 최근 한 달 사이에 최저점을 다시 깼습니다. 뚜렷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 원인은 일단 금투와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를. 금투는 단기로 투자하는 뭐 특징이 있다면, 연기금은 저점에서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특징이 있는데, 둘 다 팔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어떤 모멘텀이나 어떤 밸류에이션 같은 거를 매수의 적기로 보지 않고 아직도 더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지만 좀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잡아내야 될 것 같은데 이따가 잠깐 보도록 하고요. 에코프로 BM, 삼성전자하고 좀 다른 점은 일단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지만 금투가 최근까지 오늘 좀 팔았지만 최근까지 매수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코스피 대장주는 얘네 둘이 계속 팔고 있었는데 코스닥 대장주는 일단 그 외국인도 사고 있고 기관도 뭐 연기금 정도만 좀 팔고 있고 금투는 오늘은 팔았지만 최근에 사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에코프로는 기관이 4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게 완전히 다른 특징이고 오늘 같으면은 외국인이 4일 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13만 원대까지 좀 빠졌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계속 패대기를 치고 있는 것이 포스코홀딩스 수급의 특징입니다. 금투가 이틀 연속 샀지만 오늘은 뭐 1300주 정도 매수 우위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 그 57만 7천 원까지 주가가 밀렸고요. 자, 셀트리온 외국인 이틀 연속 팔았지만 오늘 매도량이 어제에 비해서는 한 8분의 1 정도로 줄었고 기관 3일 연속 매수 주가가 잘 갈 수밖에 없는데 자 6,900원 올랐다가 1,200원 올랐다가 오늘 400원 올랐죠.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겁니다. 이따가 차트 보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헬스케어 기관이 5일 연속 매수를 했는데 자 오늘 26만 2천 주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많은 물량을 샀어요. 7만 2천 원대 가격에서 뭐냐? 이건 뭐를 얘기할까요? 연기금 10만 5천 주 매수한 게 뭘 뜻할까요? 더 간다는 거죠. 레벨이 올라갈 거예요. 주가 레벨이 다음 주에 더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위메이드 계속 팔던 외국인이 오늘 22만 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바닥을 잡은 것 같이 보입니다. 38,100원까지 회복을 했네요. 시간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15% 100원이 오른 67,600원. 에코프로 BM 0.46% 1,500원이 빠진 32만 2천원. 에코프로 0.97% 11,000원이 빠진 112만 6천원. 포스코홀딩스 0.69% 4,000원이 빠진 57만 3천원. 셀트리온 0.13% 200원이 오른 15만 6,700원. 위메이드 아니죠. 헬스케어죠. 헬스케어 0.83% 600원이 오른 72,900원. 위메이드는 보합이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선을 쭉 그어놨는데 121선입니다. 어디냐? 66,900원, 67,000원 정도, 69,000원대 후반 정도. 이제 거의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 들어서 5거래일 동안 거의 바닥을 67,000원대 중반에서 잡고 있는데 다음 주에 67,000원이나 66,000원대 후반 정도까지 밀리면 121선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특히 밑에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시면 이제 저점에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커지는 구간이다. 그러면 67,000원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에코프로 BM은 이번 주에 들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점점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까? 자, 밑에 좀 길게 뻗어 있는 매물대 거기를 연결해 보면 작년 4월의 고점 부근이거든요. 자, 쭉 연결해 보면 어느 선하고 만나게 되냐면 60일선하고 만나게 됩니다. 에코프로 BM이 21선 깨고 약세로 전환을 했지만 60일선 만나게 되는 30만 원 정도, 지금 32만 원대에서 한 2만 얼마 정도 더 밀리면 30만 원 정도에서 저점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보다 차트 흐름이 더 좋은데요. 오늘 정확히 21선 부근에서 한 1,000원 정도 차이로 21선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바로 올라가면 이거는 상승 추세가 깨진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밀리면, 그래서 21선 밑으로 빠지면 이때는 다시 지난번 저점 부근까지 밀리는 거 아니야? 지난번 저점이 어디였죠? 지난주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부근까지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초반의 흐름이 중요한데 시간회가 빠졌기 때문에 일단 하락 출발. 그러면 지수가 좀 밀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100만 원 정도까지 추가 하락 추세를 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노란색 21선에 기대는 것 같이 보이다가 오늘 사실은 살짝 이탈했어요. 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직
더 오를 수도 있고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밑에 스토캐스틱 슬로우 보시면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57만 원대보다는 좀 더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셀트리온, 자, 바로 머리 위에 이제 초록색 61선이 있습니다. 61선 부근에서 매물대가 1번, 그 다음에 61선이 2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매물대,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지금 오늘 고점에서 만난 이 매물대 자리에서 글쎄요, 좀 저항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면 여기 매물대 자리가 57,000원쯤 됩니다. 그러면 지금 157,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157,000원 정도에서 지금 156,500원이니까 일단은 좀 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걸 뚫으면 158,000원대 중반 정도 61선에서 만약에 이걸 매물대 뚫고 61선을 만나면 158,600원 정도에서 좀 저항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동그라미 쳐놨는데 원래는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72,400원쯤 되는 자리에서 좀 눌려야 됩니다. 매물대가 손바뀜이 나오는 상황. 그런데 여기서 이걸 강하게 뚫으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75,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고 이미 시간외가 올라가서 다음 주 초반에 좀 더 상승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75,000원까지 도달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아래쪽에 동그라미 쳐놨는데 과매수 구간, 이제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횡보하거나 조금 눌리거나 하면서 약간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위메이드 볼까요? 위메이드 어제 급락 이후에 저점을 더 낮추지 않고 바로 양봉을 만들어내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21선 단숨에 뚫으려고 했습니다만 7.42%까지 오늘 올랐거든요. 뚫으려고 했습니다만 바로 그러니까 저항을 받으면서 좀 윗꼬리를 달고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8,100원까지 올리는데 그쳤고요. 다음 주에도 21선의 저항을, 21선은 38,800원, 900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좀 저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시장, 미국 선물 시장을 보면 다우존스 마이너스 9, S&P 500 마이너스 4, 나스닥 마이너스 29.25를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지금 현재는 어떨까? 미국 증시 10분 남았네요. 개장까지. 다우존스 마이너스 41, S&P 500 마이너스 13, 다우존스가 46까지 밀렸네요. 나스닥 마이너스 87, 88.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잠깐 선물이 아니라 좀 시초가, 예상 시초가 시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1.17%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1.55%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볼까요? 일라이릴리 저거 볼까요? 그 일라이릴리는 0.27%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지금 리비안 오토모티브 0.64% 상승 출발 예상, 또 루시드 그룹 마이너스 2.06% 하락 출발 예상. 요새 우리 제 주변에도 많이 갖고 있는 이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종목인데 아이온큐 보면은 4.65% 크게 최근에 좀 눌렸어요. 20달러 넘었다가 14달러대까지 초반까지 밀렸는데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네, 요 정도 하고 지금 이제 8분 9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좀 장 분위기는 대형주 위주로 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에도 월요일날 우리 증시에도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좀 커지는 그런 구간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